보면서 또 들었고요. 저희가 MBS 여론조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한덕수 대선 간보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MBS 조사에서는 한덕수를 여론조사 응답층이 원하지 않아요. 자, 어떤 조사가 나왔느냐? 국민 66%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선 출마에 대해서 한덕수 대선 출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범보수 1등 조사가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일단 한덕수는 이번 조사에 대해서는 일단 움찔을 했을 것 같고요. 특히 중도층에서는 저희 빨간 상자 보이시죠? 73%가 중도층에서는 한덕수 당신은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가 38%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됐다라고 본다면 한덕수의 범여권 1위 조사와는 다르게, 그거는 이제 ARS 조사니까 허상이고, MBS는 또 전화 면접으로 자동 면접으로 돌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응답률도 20% 이상으로 높은 조사이기 때문에 좀 더 이 조사를 한덕수가 챙겨봐야 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그 말씀하신 뭐 한덕수를 넣은 조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범보수 대권주자들이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조사거든요. 예. 그게 어디서 뭐 이 한덕수까지 넣어서 범보수 대권주자의 지지율 총합을 보면은 예. 넣지 않았을 때랑 뭐 크게 안 달라졌을 겁니다 아마.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 거의 뭐 김문수 전 이 장관 예. 이 상당 부분 아마 그 조사 다른 조사에서는 예. 상당 부분 잃었을 것이고 예.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 지지율은. 네. 다시 말하면 중도에서 한덕수가 나온다면은 원래는 내가 국민의힘 지지 안 하는데 한덕수가 나온다면 한번 지지해 볼게. 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예. 그 여론조사 원래 한덕수 대행이 예. 잘 나온 여론조사를 봐도. 예. 근데 왜 그런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건데. 예. 뭐예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건 뭐예요? 예. 외교 내가 챙겨. 예. 트럼프랑 통화하고. 예. 예? 영어 잘해서. 예. 뷰티풀 영어 잘해서. 통상도 챙겨, 다 챙겨. 통상도 챙겨. 관세도 챙겨. 예? 경제도 챙겨. 예. 거기다 선거 관리도 해. 예. 이런 짐을 나는 짊어지고 가고 있단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데 내 꿈은 대통령이야. 이렇게 하고 다 집어던지고 나오면 예. 그걸 누가 용인합니까? 그럼요. 첫 번째가 그런 것이고 예. 두 번째 그리고 적어도 뭐가 됐든 간에 어떤 이유로든 간에 나오겠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윤석열 정권이랑은 다른 어떤 컬러가 있어야 예. 그래야 사람들이 아 그래 뭐 어쨌든 윤석열하고는 다르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중도에서 뭐 그래도 표심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난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헌법재판관을 윤석열의 법률적 집사라고 할 수 있는 이완규를 딱 집어가지고 보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더군다나 그게 어떻게 됐어요? 이 여론조사에 뭐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네네네.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그것은 안 된다. 가처분이 일단은 인용이 됐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건 가처분인 것이고 예. 권한 판단은 뭐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네네. 가처분이 인용돼가지고 이완규라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이제는 현실적으로 헌법재판관이 될 수가 없게 없다. 됐습니다. 네. 없게 됐어요. 예.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한덕수가 무리한 일을 했구만. 무리한 일을 왜 했을까? 더군다나 이완규라는 사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박영식도 아니고 그렇죠. 예. 왜 이완규라는 사람을 보내려고 했을까? 예. 예? 윤석열하고 한편이구만. 이렇게 예. 되면은 예. 중도층에서 추가적인 무슨 뭐 이 표심이 움직일 리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이런 비판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에요. 한덕수라는 사람이 예. 자기가 대선 나갈 꿈을 꾸고 있어서 네. 이게 사실은 지금 트럼프랑 관세 협상을 적극적으로 막 향하면 안 되는데 네.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국면인데 예.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먼저 카드를 내보이고 이럴 때가 아닌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일단 감춰놓고 있고 상대가 뭔 얘기하는지를 좀 보면서 트럼프가 제풀에 좀 꼬꾸라지기를 좀 기다리면서 시간을 벌어야 되는 입장인데 예. 트럼프 쪽에서는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우선 협상할 당사국 5개를 딱 찍었는데 거기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시간을 벌고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가 할게요. 내가 성과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대선 욕심 때문에 오히려 외교, 통상, 경제를 손해로 갖고 갈 수가 있다. 이런 인식까지 보일 수가 있게 된 상황이어서 어떻게 봐도 어떤 이 렌즈로 봐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반길 이유가 전혀 없다. 망했습니다. 제가 볼 때 한덕수 권한대행. 망했다. 그러니까 오늘 여론조사도 이제
이제 올드 버전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제까지 여론조사를 했는데 어제 아주 늦게 헌재의 가처분이 인용됐기 때문에 반영이 안된 현재 거죠. 결과는 반영이 안 됐다고 보는 게 맞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6명에서 7명 사이가 부적절하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한덕수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가 그동안 있었죠. 한덕수가 뜨면 중도층이 이재명에 대한 이 부정적 여론이 커서 중도층이 흔들릴 것이다. 예. 그리고 한덕수가 호남 출신이다. 네. 그래서 호남에서 흔들릴 것이다. 네. 이재명 지지율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주로 많이 나왔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게 드러났죠. 네. 뭐 중도층에서 70% 넘는 게 부적절하다고 표현했고 호남에서도 70%가 넘게 부적절하다고 했으니까 그게 한덕수를 띄우기 위해서 얘기했던 명분이라고 하는 게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 드러났고 예. 특히나 오늘 보면 대구 경북에서도 예. 예. 부적절 여론이 더 높아요. 오. 대구 경북에서마저도 아, 예, 그래요? 예, 예.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한덕수는 도저히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예. 됐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덕수가 뭐 간을 너무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간을 너무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출마를 한다 안 한다에 대한 질문이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40일 조금 넘게 남아 있는 이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실제 뭐 여러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덕수 개인은 또 나가기를 꺼려한다라고들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다만 행보를 보면 좀 이상하죠. 광주도 갔다가 울산도 갔다가 꼭 윤석열 씨 같이 총선 때 민생 토론회 하듯이 자기가 직접 선거 운동에 뛰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행보들을 보이는데 왜 주변인들한테는 또 그런 얘기를 흘리고 다닐까 싶기도 하고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경선 상황도 또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관료 출신 한덕수답게 결정을 할 것 같은데 그러던 말든 전 대선의 큰 변수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오늘 네. 오늘 저 총리실에서 예. 보도 해명 자료가 비슷하게 나왔는데 네네. 한덕수가 미국 가냐 예.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답변이 나왔어요. 예. 정부는 아는 바 없고요. 예. 이렇게 나왔어요. 예. 정부는 아는 바 없고요. 예. 얼마나 짜증나면 예. 공무원들이 네. 보도 해명자를 내면서 아는 바 없고요. 예, 뭐 권한대행 가든 말든 모르겠고요. 우리 잘 몰라요. 아이고. 알 바 없고요. 네. 이렇게 답변이 나왔겠어요. 얼마나 이제 그 관가에서도 정말 창피한 선배, 네. 예,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되는 선배의 표상이 된 거죠 오늘. 그 요런 그 문안을 보면서 제가 예. 그 공무원들의 이 분노가 얼마나 심각한지 예. 이게 보였습니다. 네. 뭐 김문수 캠프에 박수영 의원이 들어가 있고 한덕수가 외부에 나와서 나중에 이제 딱풀처럼 접착제가 돼 박수영 의원이 되어줘서 단일화에 성공하고 뭐 이런 스토리 뭐 이런 뭐 시나리오들이나 뭐 재밌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그건 뭐 지금 시기에선 사실 의미 없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된다고 한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재명 대표나 이런 강력한 대권 주자를 뛰어넘을 수 있겠는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실 국민의힘 주자들의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홍준표는 홍준표대로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있고 이번 대선이 사실상 마지막일 수 있고요. 김문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대로 지금 원래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난가병에 휩싸여 있다. 이제 이런 뭐 분석들도 있고요. 한동훈 후보는 당연히 자기가 이제 이번 기회는 반드시 잡아서 진다 하더라도 당권을 잡아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고요. 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 반탄 연대, 뭐 반명 연대 이런 게 될 줄은 사실 미지수입니다.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 죄송한데 딱 한 예, 가지만 하나만 더. 홍준표는 이번이 마지막이 절대 아닐 겁니다. 아 그래요? 또 있어요? 예, 이번에 잘 안 되더라도 문지방 넘을 때까지 정치 계속 할 거고요. 계속 기웃거리면서 얘기할 예. 겁니다. 아니 대선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또 있어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저는 마지막일 것 같은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데 홍준표 전 지사죠, 예. 전 시장의 이 권력욕이라고 하는 게 예. 상상력을 초월합니다. 그런가요? 예, 저는 그 마지막이라는 얘기가 이제 수사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네, 못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둔 얘기라는 거 부연하고요.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준석 이거 하겠습니다. 자 참 계엄 옹호 세력과 빅텐트 안 한다.
빅텐트로는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을 보겠다는 거다. 그리고 심지어 모 방송에 나와서는 민주당 지지층까지도 이준석 후보가 가져올 수 있는 후보라고 직접 얘기했는데요. 오늘 MBS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준석 후보가 가져갈 지지율이 빵. 제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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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안에도 그냥 이것만 보시면 돼요. 제로.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준석 지지는 제로인데 이게 저는 이준석 후보는 그래요. 왜 이런 자신감이 나왔을까요? 평론가님. 민주당 지지층을 이준석 후보가 포섭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거는 자신감의 문제가 아닌 거죠. 마케팅의 문제인 것이죠. 마케팅이군요. 그냥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주장을 해야 오늘날의 정치의 세계라는 것은 네. 말이 앞서는 거 아닙니까? 뭐든지 말을 앞세워서 네. 그 말을 현실로 만드는 게 정치적 능력이라고들 착각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네. 근데 지금까지 뭐 이준석 의원의 네. 어떤 그동안의 과정이라든가 정치를 예. 하는 어떤 방식이라든가 음. 그런 거를 계속 봐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평가를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해왔는데 예. 더군다나 명태균 씨와 관련돼 가지고 언급이 안 된 것도 아니고 예.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이번에 뭐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고 뭐 중도의 유권자들도 예. 이준석 후보한테 그렇게 이제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의 선거는 아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빅텐트에 대해서 뭐 얘기를 했는데 네.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려요. 빅텐트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 작은 텐트는 있을 수가 있는데 예. 예, 그것조차도 뭐 불이 나거나 아니면 예. 뭐 쓰러지거나 기둥이 없어지거나 뭐 그럴 것이기 때문에 예. 텐트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빅텐트나 뭐 텐트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다 그냥 이렇게 언더독 그룹의 모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 빅텐트보단 작은 텐트 말씀하셨는데 그 작은 텐트도 가령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깃발 들고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뭐 그 정도의 작은 텐트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이상은 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모르죠. 누가 나와서 어떤 깃발을 들지 모르겠는데 텐트는 만들어질지나 모르겠습니다. 텐트는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죠. 빅텐트는 쳐본 적이 없고 예. 이준석이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게 예. 본인이 작년 총선 때 빅텐트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낙연하고 아, 함께 총선. 몸을 섞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는 뭐 다양하게 섞었죠. 그때 레인보우였어요. 무지개. 예. 보라색도 있고 뭐 옐로우색도 있고 다 있었어. 다 잊어버렸는데 예. 그 자기가 뭐 빅텐트 한다고 해가지고 예. 쳐봤어요. 그러고 나서 몇 주 안 돼가지고 자기가 걷어들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떤 모습에 있는 사람인지 빅텐트를 할 만큼의 뭐 비전이 있는 거나 포용력이 있는 거나 정치력이 있거나 아무것도 없다는 게 작년에 다 국민들한테 보여줬던 건데 예. 뭐 또 빅텐트로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한들 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텐트 그래요. 파괴범이에요. 예. 파괴범. 그렇죠. 텐트에 사람만 들어오면 다 쫓아내버리는 구조고 아. 다 깨지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예. 이준석이 가기만 하면 거기에는 다 깨지잖아요. 예. 그 두 분 말씀을 받들어서 내일 텐트에서 뛰쳐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 요 분이 내일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 출연하는 날입니다. 내일 이제 출연하시면 이준석 후보 얘기는 더 무궁무진하게 특집에 가깝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오늘 주제는 여기서 네. 저희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네. 아니 투표도 지금 여러분들 재밌게 지금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아까 국민의힘 경선 후보 발언 중 가장 큰 웃음을 선사한 보기는 투표가 마무리됐고요. 지금은 진지한 고민입니다. 애천장님 주변 분들에게 박영식님의 정치 라이브 어떻게 추천하고 계실까요? 뭐 이런 투표도 좀 진행되고 있으니까 무려 11,200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표결 국회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법안들이 표결에 붙여졌는데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회의 상황을 보니까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재표결 있었습니다.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예, 참 그래요. 뭐 예상된 결과이긴 했는데 자, 일단은 뭐 하나하나 차례로 소개해드리면. 최혜병 특검법 폐기, 김건희 특검법
예, 폐기, 내란 특검법, 폐기, 명태균 특검법, 폐기. 요건 인천 저기 상설 특검법이죠. 요건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상설 특검법. 요건 이제 통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된 거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2년 11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뭐 하나 제대로 통과하는 적이 없네요. 범야권이 절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참 이런 거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총 41건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중에 이제 오늘 처음으로 거부권이 무력화되고 실제로 통과된 법이 딱 하나 나왔죠. 방송법. 아, 네, 방송법. 네, 방송법 통과가 됐는데 방송법 내용을 보면 예. 진짜 어이없어요.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그 KBS 수신료를 전기료하고 같이 통합 징수했었잖아요. 근데 예. 이 정부 들어와서 이제 그것을 이제 분리 징수하는 방식으로 해서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예. 그걸 다시 이제 징수를 통합하는 법안, 너무나 간단한 법안, 네. 아무것도 아닌 법안, 예. 이런 법안까지 거부권을 행사했었구나. 예. 얘들의 거부권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국회만 통과하면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했구나. 네.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알려지게 됐죠, 국민들께. 그게 좀 의미가 있었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요. 예. 오늘 또 재밌는 것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한 9표 정도가 반란표가 나왔어요. 네. 예. 최대 한 9표 정도가 반란표가 나왔는데 예. 그 내란 특검법에 비해서 반란표가 더 나왔거든요. 예. 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반란표의 최대 규모가 한 뭐 두 자릿수까지 육박할 정도가 만약에 됐다면 예. 이번에 야오당 원탁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이 있어요. 네. 연합정치를 위해서 교섭단체 정상화. 예. 교섭단체 지금 20석이잖아요. 예. 그걸 한 10석 뭐 최종 결정은 안 냈지만 예. 교섭단체의 그 수를 이제 변화하기로 대선 예. 이후에 하기로 최종 합의해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치는 상상력이라고 하니까 예. 국힘이 교섭단체 완화가 되면 국힘에서 좀 이 변동이 좀 있어가지고 뛰쳐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게 이제 오늘 표결에서 조금 보였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김민하 평론가님은 오늘 워낙에 법안들이 많이 이제 표결에 붙여지기도 하고 폐기된 법안도 많고 했는데 어떤 점을 좀 주목하셨는지 여쭤보고 싶긴 하네요. 저는 아까 보니까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지원 여기 특별법이 이제 통과됐습니다. 근데 불참하신 분 또 두 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준석, 나경원 의원. 예, 여기 표결 불참했다라고 일단 나오고 있고요. 뭐 방송법은 아까 이제 우리 대변인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우리 평론가님께서 주목할 만한 법안 혹은 내용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근데 뭐 저는 뭐 오늘 이제 많이 이제 얘기가 된 게 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결국 특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고민스러웠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말씀하셨듯이 197명이 찬성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3표 모자랐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래도 어쨌든 뭐 이탈이 되는 부분들은 있다 여전히. 예. 아예 뭐 똘똘 뭉쳐서 가지는 못한다 국민의힘도. 예.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느꼈다라는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 정권 바뀌면 뭐 특검법을 뭐 이렇게 거부권 행사할 일도 없으니까. 아유 뭐 이제는 그때는 더 강하게 가야죠. 그렇죠. 음.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로 네. 후회할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예. 방탄으로 일관해 온 거에 대해서. 예?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는 방탄해가지고 이렇게 틀어막을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모로 후회할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예. 방송법 개정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사실은 분리징수 이제 수신료 분리징수하고 뭐 이런 문제가 예. KBS 관련해서 네. KBS를 이제 장악하려고 이제 시작한 일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 바로 잡아 가야 되는 것이고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인데 예. 또 KBS라든지 공영방송에 대한 어떤 그동안의 접근이나 이런 것이 이 지금의 내란 세력들이 예. 뿌려놓은 씨앗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뭐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가는 거는 제도적으로 바로 잡아가는 건데 그런 것들을 바로 잡고 하는 것도 앞으로 상당히 이제
또 지난한 일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예. 방통이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음. 그래서 앞으로도 이 놓여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구나 이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따지면 예. 오늘 47일간 연명하는 투표를 국힘이 한 거죠. 예. 예, 저는 지금 이제 6월 3일까지 이제 47일 남았으니까요. 이제 한 달하고 한 달하고 보름 좀 보름이죠. 넘기면 네.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을 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뼈저린 후회를 하게 저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국회 본회의 뭐 사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걸 생방송으로 지켜보시면서 두 손 모아서 이번 오늘의 특검법들이 다 통과됐으면 좋겠다. 특히 재표결에서도 통과됐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도 뭐 일부 있었겠습니다만 저 같은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거 방송 보시면서 혀를 끌끌 차며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리고 사실 이젠 아쉽지도 않고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윤재관 대변인님 말씀 주신 것처럼 대선만 끝나봐라 라는 생각을 어금니를 꽉 깨무셨던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재표결에 대해서 큰 기대가 사실 없었던 것도 내가 왜 기대를 하지 않고 있을까라고도 생각해보면 좀 씁쓸한 뒷맛을 남긴 그런 본회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짜증이 났고요. 하지만 47일 뒤에 이 역사의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란 특별조사위원회 뭐 이런 것들, 내란 특별법 등등 이런 것들을 제정을 해서라도 만들어서라도 내란의 뿌리를 뽑고 일벌백계 하는 날을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아마 바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역사의 죄인 얘기를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